지금부터 공공기관 영상정보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자장으로 수고하실 박석천 교수님은 현재 가천대학교 IT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시며 2013년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의 자장이신 박석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의 박석천 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공공영상정보자원, CCTV를 통한 공공영상정보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사실은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정보화 사회 진흥원 에서 세미나도 이제 4회째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전국 시군구에서도 많은 시범 서비스 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도 대국민의 그런 안전 서비스, 또 안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국정의 기본 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 3.0 추진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오늘 이렇게 경기도에서 시군구에 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는 것가 상당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 또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효율적인 CCTV를 통한 공공영상정보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이런 것들을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들의 그런 고견을 듣기 전에 먼저 참가하신 패널리스트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되어 있는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의원이신 배수문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경기도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을 역임하시고, 또 경기도의 민주당 부대표, 정치위원 간사, 또 성결대 외래교수로 이렇게 역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방재연구실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성함이 여기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박영준입니다. 제 앞에 적혀 있죠. 예. 그래서 요코하마 팀장님 국립대학교의 강사시고, 또 GIS 환경연구소 개건연구원, 또 ESRI 개건연구원, 대환 원격탐사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통신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팀장을 역임하시고, 경기도 정보통신 담당관 정보통신팀장, 경기도 재난대책상황실 재난민방위 팀장님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오스의 이창학 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한국정보화진흥원 CCTV 통합관제센터 기술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경남방송통신발전연구회 기술자문, 또 필리핀 아세아나시리 퍼블릭 시큐리티 서비스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청회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구축 컨설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고 아마 여기에 또 전현정 파주시의 전현정 과장님 올라오셨나요? 예, 과장님. 예. 경기도의 한군희 팀장님. 예, 했죠. 쪽에서 다 했나요? 다 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그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에서 효율적인 그 공공정보 영상 자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주제인데요. 일단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발제를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 영상정보팀장 이문규입니다. 오늘 경기도 공공영상정보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CCTV 중심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생활안전지도, 시군통합센터, 어린이 안전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의 영상정보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난해 공공영상정보 포럼, 전문가 자담회 개최 등 안전한 경기도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팀을 신설, 분산 운영하고 있던 방범, 어린이 안전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최적지 선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서비스 모델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과 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를 활용한 도시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째, CCTV 설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기관 간 역할 및 연계 등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행 설치 목적별 개별 법령에 의해 CCTV가 설치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설치 목적의 사용 금지 조항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규제와 보호 중심의 제한적 입법 체계입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근거, 영상정보 처리기기 기능 발전과 연계 공유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개인 영상정보의 보안 대책 마련 등 순기능과 역기능을 포괄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법 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의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모니터링,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시군의 운영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2012년 246억 원, 2013년 361억 원, 금년에는 471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이면 2017년에는 매년 7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러한 운영비를 전액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CCTV 수요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CCTV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합관제센터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능형 관제 서비스는 안전행정부 시범사업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시군의 CCTV 설치 부서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부서가 달라 인접지역 등에 중복 설치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추진책의 정립이 필요하고
교통, 재난,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연계 활용 및 융복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영상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도 개선 정비와 운영 재원 확보, 추진 체계 정립, 신기술 적용 등 산적한 과제와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이에 대한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발제를 해주신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큰 주제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 위원님들께서 순서에 관계없이 한 분씩 이렇게 또 주제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그런 그 의견을 좀 발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공공영상 저거 세미나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하시고 또 토론해도 부족한 건데 묶어서 하는 이유가 정보에 대한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고요. 그것을 공공에서 쫓아가기가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도 또 나오는 공공 영상 정보, 뭐 CCTV라든가 IT 기술에 관한 것들을 더 빨리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느끼고 만든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부터 이게 공공 영상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보 통신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분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좀 발빠르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공공에서 이런 걸 끌고 갈 때 그냥 공공만 가지고 끌고 가면 상당히 비용적인 부분에서 권리도 많고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욕구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산업 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가 IT 산업의 가장 허브이기도 하고 경기도가 한국에서 IT 산업의 허브라고 한다면 세계에서 IT 산업의 허브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IT 산업을 주도할 수 있고 그것을 공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이게 공공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그거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된다고 한다면 경기도 공공정보를 활용한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높여줄 수 있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도 충분히 육성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산업 발전 속도를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공공에서 그것을 쫓아서 달려나가고자 하는 속도들을 각 시군마다 좀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끌어가시는 시장 군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확실히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발표했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열심히 스마트 안양을 진행하면서 끌고 갔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거 먼저 해보겠다라는 여유를 가지신 곳이 확실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하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고 첫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죠. 네, 생리적인 욕구는 이미 다 해결됐습니다. 24,000불이 넘어가면서 사실은 공공 단계에서 두 번째 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까지는 충분히 해결돼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기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정보,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들에 대해서 다 얘기가 됐습니다. 이건 분야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분야별로 놓고 볼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고 와서 공공으로 적용시킬 거냐라는 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의회에 있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 아니면 이미 조례를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일은 진행되고 있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이미 일정 부분 달려가고 있다면 저희가 늦게 제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가지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이런 걸 맡아갖고 있을 때
조금씩 이게 내부서 일인가라는 고민을 갖고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것과 실제로 기술적인 것 부분이 좀 동떨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주도적으로 좀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경기도에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보통신팀에서 되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거기서 총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중심으로 갖다 놓고 그거에 맞춰서 끌고 가는 컨트롤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운영에 대한 법적 제도가 좀 미비하다. 경기도만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조례라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현 연구원, 유도연구원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고 있죠. 경기도에만이라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지난번에 카드사 정부 유출 한번 그렇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적인 손실도 보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청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좀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을 얼마만큼 담보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각 시의 수준에 맞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민 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툴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만들어갈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어렵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됐던 것들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 된다는 것들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민관이 뭐 물론 되겠지만 그 사이에 산학이 같이 연대해가지고 이것들을 가장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안전 욕구 눈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제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불편한 것들을 도에 요청을 하시고 또는 또 그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발표하겠습니다. 예, 배수문 또 의원님께서 쭉 뭐 현안 문제를 꼭꼭 짚어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민관 또 산까지 해서 이런 그 산업체의 역할을 또 많이 강조를 하셨고 또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유기적인 협조 이런 문제라든지 법 제도적인 그런 그 미비점 보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또 다음은 그러면 아까 발표 그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군희입니다. 오늘 영상정보 세미나에 패널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배수문 의원님께서 큰 틀에서 제도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시원정부에서도 시원정부 출발할 때에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정부 조직 개편할 때에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3.0 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소통,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고 이렇게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미흡한 이유가 그것은 각 부서에 있는 영상정보에 관해서 그 부서에서는 그 자기의 업무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자기네 부서의 정보를 인식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발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기네 집에 어떤 일을 밖에 이렇게 알려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이 있지만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눈을 통해든지 귀를 통해서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미흡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는 데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도적 측면에서 아까 배수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에서 조금 좀 발전돼서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번에는 영상 정보에 관한 어떤 임의적 규정이든지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16개 법률에 따라서 설치에 관한 사항만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거죠. 설치만 해놓고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를 모른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설치에 관한 사항, 또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영상 정보를 그렇게 CCTV를 설치하는데 기술 기준도 없죠. 어떤 인증제도 마련된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융합을 할래도 호환성이 안 되죠. 일관성이 안 되죠. 안정성이 없는 겁니다. 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이 제도를 예를 들어서 16개 법을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빨리 만들어야 돼야만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도로를 가다 보면은 CCTV에 보면은 뭐 교통정보 수집용, 속도 위반, 뭐 단속용, 또 뭐 방범용 이렇게 목적별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목적별로 전부 이렇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어떤 행정 예우를 통해서 표지판에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표지판을 우리가 볼 때는 국민 입장에서 그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표지판을 명칭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 생활안전 정보 수집용, 국민 생활안전 정보 수집용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관제센터가 됐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융합을 위해서 한쪽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줄 건 알려주고 부서 간에 공유할 거는 공유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만이라도 빨리 개선되면은 융합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한군희 전 팀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런 그 제도를 우리 그 도에서 한번 잘 입안해 가지고 한번 그 상정을 하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박영진 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안행부 재난안전연구원의 박영진 연구관입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기 전에 이제 경청을 하면서요, 정말로 되게 유익하구나. 그리고 또 정말로 저희가 연구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 안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리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추진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이미 요즘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생활안전 지도를 사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해가지고 지금 소방방재청의 CCTV 통합 연계 사업도 제가 2009년부터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공공영상 정보에서 말하는 지능령이라고 하는 부분, 뭐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화두가 굉장히 메인으로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이 지능령이라는 화두 그리고 공공영상정보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던 영상 자체에 대한 서베일런스라든지 어널리틱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이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지능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활안전 지도를 하면서 15개 현재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오늘 또 뭐 감사하게도 저희 그 안양시에서 아주 수범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생활안전 지도가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오늘 뭐 보여주신 그 내용 그대로 지도가 그냥 지도로서 남는 게 아니라 이 지도가 나타낼 수 있는 시너지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그 소개됐던 내용 자체는 이 CCTV와 기존에 있는 생활 안전에 관련된 정보가 모였을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그 자체에 대한 지능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정의가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정보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에 통상적으로 지능형 CCTV라고 그러면은 아마 이거를 발주하시는 측에서도 이거 만물 박사가 이제 들어오는구나 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그 지능형이라는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부담, 이 가중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여기 LG CNS에서 차장님이 발표해 주셨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최적지라고 하는 부분, 무한정 저희가 정량적으로 CCTV를 확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재난과 안전 이게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방법론 같은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CCTV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 위치를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CCTV가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범위와 이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개성이 있듯이 CCTV도 다 재원에 따라서 개성들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재원에 따라서 그 CCTV가 위치해야 될 곳에 위치해 주는 것, 찾아주는 것. 그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안양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취약지 혹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지역들 이런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지역들이 하나하나씩 가시적으로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바로 이 CCTV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지능형에 대한 또 하나의 파급적인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도에서 이 개최하는 이 영상 정보에 대한 활용 부분은 우리가 이 통념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지능형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은 아마 다른 지자체 혹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범 사례들이 실질적인 이 민간 혹은 우리 공공 레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파급이라든지 보다도 개선된 사항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저희 안행부랑 사업을 설계를 하거나 만들 때는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오늘 진흥원에서도 많이 소개를 주셨는데 1차적인 원은 정부 3.0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게 아니라 더군다나 빅데이터 자체도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을 어떻게 모아서 시너지를 내느냐 그리고 또 재창조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오늘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해주셨던 이 연사들 분들께서 그런 방향들을 굉장히 잘 잡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전자정부 사업을 통해서 지금 생활하는 지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히려 저희가 베스트 케이스를 찾아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무리를 드리면은 이러한 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영상정보 포럼 자체 아니면 이런 세미나에서 그런 수범 사례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또 경기도 자체가 굉장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여기 예하에 있는 시군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아마 여기에서 수범 사례가 오히려 보면 온리 저희가 서울이라고 맹목적으로 하기 전에 여기에서 수범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 안행부나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파급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나 서포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영진 팀장님께서는 기존에 이제 우리 시군구라든지 각 기관에서 많은 그런 영상 정보 자원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강조되고 있는 그런 지능형 영상에 대한 지능형 서비스에 플러스 기존에 가진 그런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시다.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센티오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티오스의 이창학 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좀 지켜보면서 느끼고 저희 산업체 입장에서 좀 고려를 해서 이 자치단체 분들에게 좀 제안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몇 가지 해봤습니다. 지금 기존의 자치단체 구축을 하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공간적으로 한정된 제한되어져 있는 공간 안에서 CCTV는 계속 고화질의 CCTV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관제 인력, 운영 인력들이 CCTV가 증설되는 것만큼 인력이 증가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도 보면 초기에 저화질 CCTV를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별로 용도별로 사용되고 있는 CCTV를 통합하고 관제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초기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수행을 하셨던 이 자치단체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마 고민이 좀 많으셨을 건데, 지금처럼 고화질의 CCTV가 증설이 되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 담당자 분들의 고민을 저희 이 산업체 입장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화질 CCTV가 추가로 증설되면 관제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관제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안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한 200여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좀 더 소극적으로 대응만 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을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고 생활안전 만족도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기능 전환을 목적으로 한계성을 보완하는 그런 혁신적인 참조 모델을 정부와 진흥원을 통해서 작년, 재작년에 한 4차례 정도 시범 사업을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 중에는 지능형 영상 분석을 통한 문제 차량 번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음원을 추적하고 안면 인식 기능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찾기 시스템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를 놓고 보면 실제 목적에 합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약간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운영 프로세스 상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 이러한 시범 사업이나 고도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 지능형 영상 관제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있겠지만, 진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시스템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 구축을 하고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 자치단체의 담당자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카메라의 증설은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비나 시설비에 대한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처럼 산업체 입장에서 몇 가지 고민을 해서 좀 대안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기관에 계신 분들께 제안도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같이 고민을, 저희 산업체 입장에서 고민을 하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퍼레이팅을 하는 관제 인력에 대한 클라이언트 부분을 좀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목적별, 용도별로 사용하고 있는 걸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통합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 운영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운영자들을 보면 차량 번호 인식에 관련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그 다음에 방범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각각 운영자가 보면 공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통합은 돼 있다라고 하지만 운영하시는 형태를 보면 각 고유의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상태에서 공간적으로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 들어온 상태에서 원래 고유의 업무만 보는 형태의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보다 다변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 각 제조사마다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위주의 관제 기능을 업체 입장에서 제한하기보다는 VMS와 영상 분석 컴포넌트 간에 보다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좀 고민을 하시고 제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CCTV 자체 아까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지능형 영상 모듈이 인베디드화 되어져 있는 이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쪽에 이 카메라를 지능형 기능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를 로컬 쪽에 두고 센터 쪽에는 소프트웨어에서 이 어떤 메타데이터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의 포커스를 맞출지 아니면 센터에 일반적인 카메라를 이용하되 센터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펑션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로 갈지 이 부분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하시고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존의 지능형 기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를 그 이용을 해서 지능형 카메라 모듈이나 소프트웨어가 케어하고 있지 않는 그 카메라들 간에 서로 상호작으로 이 유기적으로 절제를 시켜주는 방안을 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기존의 지능형 영상 분석을 위한 고화질의 CCTV가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명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카메라나 시스템을 증설시키기에는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그 구축만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해야 되는 예산은 만들기에 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능형 기능이 들어가 있는 구축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지능형 모듈이나 소프트웨어에 들어있지 않는 이 일반 카메라하고 서로 센터 내에서 소프트웨어 간에 유기적으로 호환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업에서 이창학 그 부장님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능형 카메라, 지능형 영상 서비스를 위해서 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도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레졸루션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비스 모듈까지도 많이 탑재되는 그런 식으로 가서 거기에 각종 센서들까지도 이렇게 디텍트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센터 자체에서는 이런 카메라들에 대한 거가 정설이 되고 그랬을 때에 통합관제센터 요원들에 대한 하고 운영 또 설치에 대한 정설 비용에 대해서 아마 세미나에서도 이야기가 됐겠습니다만은 국가에서 좀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것 같고 또 도에서도 그렇고 또 시군구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또 서비스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수익 모델은 좀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목적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합으로 관제센터로 가져갔을 때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오퍼레이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것들의 기능을 충분히 좀 강화를 해서 서비스를 해야지만 통합관제 서비스의 그런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다 이렇게 해결하기는 또 여의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배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그런 적극적인 참여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파주시의 전현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세미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실제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부족한 면이 있나. 근데 제일 부족한 면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혹시 대표는 될 수 없겠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CCTV를 설치할 때의 최초의 목적은 예방 방범입니다. 실제 CCTV 한 대당 26명의 경찰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사실은 지금도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있고, 민원인의 대다수가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신년 인사에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민원의 절반 이상이 CCTV 설치 얘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주민들에게는 절실한 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치안 방범을 담당하는 경찰국에는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을 접수받는 지자체에서는 저희 사무가 아닌데도 그걸 설치하거나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마지막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원이 없더라도 순수 11호라도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방범이나 공원 방범이나 생활 방범이나 지원이 약간씩 있었어요. 국비나 도비가. 특히 생활 방범의 경우는 중앙부처는 한 푼도 없었고 경기도에서 4억 9천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공원하고 어린이하고 생활 방범을 다 해서 22억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한 거예요. 근데 안양시나 아니면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재정 사항이 좋으신 곳들은 요구하는 대로 민원 우선순위를 잡아서 이렇게 설치해 주시겠지만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90대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 예산은 7대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에서 복지비 부담을 하고 실제 경상적 경비를 부담하고 나면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기 지금 설치하는데 7대면 1억 4천이거든요. 2천씩. 1억 4천이 들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고 또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데 5억 9천이 듭니다. 올해만 해도. 근데 작년 추위서부터 저희가 재작년까지 추이를 보면 배로 늘고 있어요. 모니터링 인력을 작년엔 8명, 올해는 16명을 쓰거든요. 유지관리 비용도 작년보다 배로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가면 얼마나 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저희 파주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주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120개 지자체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 모니터링비나 유지관리 비용만 했을 때 888억이 든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250개 지자체로 계산했을 땐 3,200억이 든다고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맞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서 어렵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꼭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안행부나 경기도에는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구축해주는. 실제 이게 통합관제를 운영해주는 부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공공 세미나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또 염려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구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거나 전담하는 부서는 안행부에도 없고 경기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냐 제가 전화를 많이 해봤더니 다 전화 받는 곳이 어디냐면 경찰서 협업부서에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 협업부서에서 생활안전에 관한 방범 CCTV에 대한 예산을 경찰서가 요구할 경우 마지못해서 그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는 건데요.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우셔서 생활방범의 경우는 안행부에도 0원이고요. 경기도도 0원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국비나 아니면 도비라도 좀 내려오면 예산이라도 좀 보태서 설치를 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운 사항이라 절실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말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파주시의 전현영 과장님이 아주 현실적으로 아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수년 전부터 시군구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뭐 절반 이상이 CCTV 정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실제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뭐 바로 주민하고 대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입장에서는 설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모니터링 요원은 또 그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은 또 발생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가 도에도 없고 뭐 안행부도 없고, 그렇다면 뭐 어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신 분들, 또 우리 특히 그 배수문 의원님 뭐 꼭 이런 거를 좀 시의회의 의안으로 상정을 해 주셔서 좀 시군구에서 현대 국민의 안전 서비스를 위한 기초적인 이런 그 시설 설치가 좀 원활하게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전현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그 산업체에 계시는 분, 또 현업의 또 정보통신 과장님, 또 국가안전재난 그런 그 연구원, 또 우리 정부 입장의 그 또 배수문 의원님, 또 이렇게 쭉 그 각 관련 그 부서의 전문가들의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번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좋은 그런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언도 좋고, 또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간단히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업체에서 오늘 좀 관람하러 왔고요. SD 시스템의 오세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너무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도 또 CCTV 관제센터를 뭐 한 10여 개 이상 수주해서 운영을 해본 또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고, 또 앞으로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저희도 또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 오늘 좀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과 이제 법령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모두 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한 가지가 빠진다고 해도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특별하다고도 안 되고, 법령적인 부분이 또 미비해서 또 다른 예산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뒷받침 못 해줘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산이 또 무방비하게 또 낭비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까 그 이창학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능형에 대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지능형 라이센스 부분이 그 저희가 현장에 설치하는 카메라, 하드웨어 카메라 한 대 비용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가 500대다.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시면 그 500대에 다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선별적으로 뭐 20대든 10대든 30대든 이제 그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을 좀 잘해 주신 게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대든 한 10개, 100개의 라이센스만 가지고도 전체 500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간단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번 더 말씀드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령적인 부분에서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부녀자 살인 사건을 2달 만에 경찰이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범용 CCTV는 약 한 500여 대를 검색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 CCTV는 약 한 1000대가 넘게 검색을 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는 놀랬습니다. 한 2000여 대 이상이 저희 블랙박스 영상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뭐 다 이제 어차피 그 영상 정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뭐 저희 CCTV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편의점 영상 같은 경우도
좀 법령적으로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뭐 우선적으로 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좀 있지 않겠나 해서 그 크게 두 가지를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주식회사 SBC의 그 오세혁 부장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진흥형 서비스에 대한 그쪽 부분은 우리 이창학 부장님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라이센스 부분은 사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질문이 안 나오길 좀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까 진흥형 그 시스템과 그러니까 영상 분석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초기에 라이센스 형태로 도입했을 때에 그 채널 라이센스하고 이 채널 라이센스가 반영이 되지 않은 일반 CCTV를 어떻게 이 라이센스를 뭐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게 그 서로 호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고민은 현재 해봤지만 일단 고민을 아직 심도 있게 뭐 어떤 라이센스 채널을 프로바이딩 하고 있는 업체들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 나눠봤습니다. 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도입된 50대 지능형 영상 채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다른 지능형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는 CCTV하고 리얼타임으로 서로 채널 절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과정에서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그 CCTV 라이센스, 그러니까 영상 분석에 대한 라이센스를 가진 카메라의 커넥션이 이 영상 분석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카메라 채널로 절체가 되는 순간에 한쪽은 커넥션이 끊어지고 한쪽은 커넥션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라이센스 문제는 아마 이슈가 되더라도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잘 접근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훌륭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간적인 관계도 있고 하니까 또 더 필요한 거는 끝나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령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영상 정보에 대한 그런 그 공유 문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직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제도 쪽에 대한 거가 좀 더 제정이 되고 무르익어야지만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들 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온 조영환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 이제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유관기관과 이제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경비 지출의 제한이라는 그 제한사항 때문에 해당되는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예산이 수립이 되질 않습니다. 지출 또한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그 유관기관과 연계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찰과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사무에 부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통합관제센터에 있어서 경찰과 연결시키는 구축에 해당되는 발생되는 비용, 구축한 이후에 해당되는 또 통신 전용 예산이 발생되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된 어떤 문제점이라고 전부 다 고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도 차원에서 안행부 쪽에 어떤 제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방향이나 지침이라도 좀 이렇게 좀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고양시청 정보통신과의 조영환님께서 현실적인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청 또 경찰들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한다든지 할 때에 그걸 위한 구축 비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통신 비용, 재반 그런 비용을 전혀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계 서비스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도하고 행안부에 대한 안행부에 대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도에 우리 그 이문교 신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관련 사항은 사실 제가 뭐 구체적인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 사항은 좀 제가 따로 말씀을 들어서, 안행부하고의 향후 조율이라든가, 뭐 의견, 또 개선 건의 등은 구체적으로 좀 따로 말씀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뭐 목적별 또는 기관 간 연계 관련해서는 한군희 팀장님이 간단히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재정 관계 그거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용에 관한 것은 국가 사무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비 뭐 50%를 지원해 주든지 30%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나 세미나 때에 계속 건의를 했고 공문상으로도 건의를 했고 또 국정감사,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에 방법용 CCTV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국정감사에 지적해가지고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 장관께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돈이 안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치만 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공무원 조직사회가 너나 잘하려는 쪽으로 또 융합에는 좀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은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조금 더 쉬운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CCTV가 여러분들 가면은 방법용, 뭐 교통정보 수집용, 뭐 주차용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조정만 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증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래서 그거를 목적별로 각각 이렇게 행정예고에 의해서 표지편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 안전 정보 수집용 하면은 자동적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부분도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비 50% 지원을 해주고 안행부에서는 50% 지원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는 50%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관제센터 구축할 때에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오늘 경기도라든가 시군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앙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 이런 집을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는 건 법률 아닙니까? 법률부터 제정을 하고 어떤 조직이 일어나기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놓고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순서가 하나도 맞지가 않게 지금 관제센터 했는데 제가 볼 때 관제센터는 장소 통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예를 들어서 교통정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 잘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수원시에서 최고 잘한 정책이 교통정보 시스템입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정보. 5분 내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한다든가 어느 종점에 몇 분 후면 도착한다는 걸 알려주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CCTV도 인적 재난이 됐든 자연 재난이 됐든 모든 부분을 어우러서 융합했을 때에 왜 교통정보만 알려줍니까? 거기에 어떤 인적 재난에 관한 거라든가 자연적인 재난, 어떤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사전에 알려줬을 때 그게 성공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에 계신 분들 다 중앙에서도 아마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시간이 5시까지라 또 많은 질문도 받고 또 열띤 그런 그 토론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또 우리 시군구 현업부서를 통해서 또 도를 통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 CCTV를 통한 공공영상 정보 자원에 대한 거는 그냥 CCTV 자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정부로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또 우리 기업도 그렇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공공영상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또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좋은 자리가 오늘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도 들어보고 기업 입장도 들어보고 각계각층의 입장을 세미나 발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 패널에서도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이 일단은 정부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군구에서 직접 대국민 안전 서비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산업체 또 우리 전 국민 또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이해하고 협조 그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하에서 오늘 우리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개 그 법에 대한 또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은 필히 우리 경기도 우리 배 의원님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 꼭 좀 잘 정리하셔서 입안해가지고 잘 현업을 하는 시군구 정보통신과장님들께 좀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이렇게 끝까지 오늘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